네, 안녕하세요.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고 지금 제가 벚꽃을 배경 삼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이 4월 벌써 9일이에요. 벚꽃이 아직 완전히 핀 건 아니고 약간 폈는데 제가 이제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 벚꽃이 하도 예뻐서 이게 밑에서 영상을 한 개 찍게 됐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흘러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한 1, 2년 후면은 지금 제가 2022년 4월 9일 날 얘기하고 있는 게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결국은 양도세도 보세요. 양도세도 막 엄청나게 중과했다가 또 사람들이 반발하니까는 정권 바뀌고 하니까 막 민주당이 알아서 양도세 깎아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뭐 그 국민의힘도 깎아준다고 하고 있고, 양도세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없다가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겼다가 또 윤석열 되니까는 또 없앤다고 하니까 약간 반발할 것 같으니까 또 약간 애매하게 줄여준다고, 제초안 줄여준다고 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 정권에 따라서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양도세는 보세요. 정권이 바뀌어서 양도세가 유리하게 됐을 때 그때 팔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제초안, 막 안 해. 나 재건축 재개발 안 할 거야. 재개발은 아니죠. 재건축이죠. 재건축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어. 제초안 없어졌대. 그럼 그때 하면 그만이에요. 제초안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도 문재인 정부 때 나 분양 안 해. 나 돈 많이 남겨 먹을 거야 라고 분양 안 하다가 정권 바뀌면 나 분양해야지. 왜? 제초안 사라지고 분양가 상한제 사라지니까 그때 분양하면 되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 중에 양도세든 제초안이든 분양가 상한제든 뭐 안전진단이든 또 뭐야, 취득세도 이제 뭐 생애 첫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취득세 깎아준다고 그러죠. 취득세든.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례적으로 한 번 사는 거지. 양도세 이례적으로 한 번 파는 거지. 뭐 제초안, 분상제, 뭐 안전진단 이런 거 내가 한번 아파트 지어서 재건축해서 팔아먹으면 그만이야.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유리할 때 시점을 고를 수가 있어. 문재인 때 취득 안 하고 윤석열 때 취득하면 되고, 또 뭐 박근혜 때 취득하면 되고, 그때 팔면 되고 다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보유세예요. 보유세는 아파트 한 번 사면 오래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는 수십 년을 보유해야 돼. 뭐를 보유하든. 그런 상황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보유세인데, 그럼 앞으로 뭐예요? 결국은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윤석열 마인드는 뭐냐면요, 우리 사회의 기존에 이제 50년대 60년대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 변호사, 지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막 의사, 판사, 검사, 성공한 사람들이 강남이에요. 대부분 강남의 집 한 채를 뭐 이렇게 윤석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한 개 예쁘게 장만을 했어. 근데 나이가 들었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왜냐면 뭐 변호사 80대에서 변호사 할 수 없거든요. 80대에서 건강이 허락 안 하면 의사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하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막 종부세를 1억씩 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윤석열 뒤에 줄을 쫙 섰죠. 그래서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갖고 똘똘한 한 채 한 40억 50억짜리 갖고 있고, 지금 일이 힘들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한 월세 한 150, 200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보유세 끔찍해. 이래서 윤석열은 보유세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나라 지금 보유세가 종부세거든요. 뭐 재산세도 있지만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종부세가 결국은 예컨대 네 공시지가 얼마야? 공시지가 중에 뭐 다주택자 6억을 빼주거나, 아니면 뭐 1주택자는 11억을 빼줘. 일정부를 공제를 해. 뭐 공제는 다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 골치 아픈 얘기 안 하고 결국은 뭐냐? 너 아파트 똘똘한 채 공시가 얼마야? 공시가 얼마인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 빼고, 거기다가 공시가가 예컨대 공시가가 20억이야. 그럼 너는 세율이 예컨대 3%야. 공시가가 10억이야. 그럼 넌 세율이 2%야. 아니면 공시가가 10억이야. 아니 5억밖에 안 돼. 그럼 너 공시가는 0.5%야. 라고 해서 그 공시가 금액대로, 비싼 아파트 사는 놈은 세율 많이, 싼 아파트 사는 놈은 세율 적게, 누진 세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보유세를 매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윤석열은 그렇게 보는, 실제로 없기도 해요. 그래서 윤석열은 단일 세율로 가겠다. 단일 세율이라는 게 뭐예요?
뭐 너가 5억짜리 살든 10억짜리 살든 20억짜리 살든 세율은 똑같이 1%씩만 내 라고 단일 세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집 산다고 해서 종부세 더 많이 뜯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뭐야, 또 재산세랑 통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주택자든 아니면 2주택자든 단일 세율이야. 단일 세율이 되면 현재 세율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율이 낮아지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율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지금 1주택자는 세율이 낮으니까 단일 세율로 하는데 1주택자 세율로 맞춰버리면은 나라가 세수가 너무 적어지니까 1주택자 세율보다는 올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다주택자 세율보다는 낮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지금은 다주택자 엄청나게 준 거 하거든요. 종부세도. 그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 단일 세율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들고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결국 뭐야, 서민 뭐 가난한 사람 증세, 가난하다고 보기 어렵지, 1주택자도 가난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1주택자는 증세, 부자는 감세. 그러니까 덜 부자는 증세, 부자는 감세라고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세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미국은 1,000억 이상 되는 슈퍼리치들한테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세금을. 그리고 미국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미국인가 싶기도 한 게 1,000억 이상 버는 사람, 1,0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먼저 세금을 내겠다고 그래요. 슈퍼리치들에 대한 슈퍼리치세, 미국 지금 하고 있죠. 프랑스도 부유세라고 해서 슈퍼리치세가 있어요.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막 수백억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슈퍼리치세를 추가로 걷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이제 그게 올라갔으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의 보관은 뭐 분상제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들한테 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아파트 안 지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뭐 내가 아파트 안 팔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결국은 보유세인데, 보유세를 단일 세제로 갈 거고,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단일 세율로 재산세랑 종부세를 통합해서 단일 세율로 갈 거고, 그 단일 세율은 현재 재산세 세율보다 높고 현재 종부세 세율보다 낮고, 그렇게 되면 부자는 감세, 덜 부자는 증세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불평등한 부분을 슈퍼리치세로 메꿀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제 생각은 뭐 제가 그냥 꿈에서 막 무슨 뭐 조상님이 내려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추측은. 앞으로 뭐 근데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윤석열 마음대로, 지금 민주당이 170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2년 이내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총선에서 또 국회도 좀 지금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가져가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벌써 8분이네. 아 빨리 말해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보세요, 지금 임대차 3법이 7, 8월 되면은 지금 새로운 물량들이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컨대 지금 4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세가로 지금 7, 8월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8, 9억짜리 거의 더블 올랐으니까 8, 9억을 전세가로 내야 되고, 그러면 집주인들은 8, 9억을 받아요. 아니면은 지금 예컨대 7억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14억 전세가를 받는 거 아니야. 7억짜리 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14억 전세를 8, 9억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14억 받아서 7억 주고 전세입자 내보내고 7억이 남아. 이 7억이 분명히 갈 곳 없는 돈이어서 어딘가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이 또 엄청나요. 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아까 말한 걸 다시 얘기해보면, 야 그렇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완화가 되면은요, 다주택자가 다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7, 8억 정도, 자꾸 전화가 오네. 그 7, 8억 정도 되는 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다주택자 세율이 좀 낮아질 걸 기대하고 뭐 소형 아파트나 이런 데로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들 세금이 줄어들 거를 나는 못 믿겠어. 불안해. 그러면 아싸리 그냥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이나 그냥 오피스 사무실 아니면은 상가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지금 또 그런 어떤 7, 8억이 더 추가로 생기는 사람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좀 돈이 많아, 좀 모아놓은 돈이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시 그 어떤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거를 기회로 뭐 소형 아파트나 주택이 더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걸로 들어갈 가능성이
다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보유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 얼마나 그 기존에 나이 있으신 분들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지 모르시죠? 제발 그 부동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야, 그거 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투기 안 하면 반드시, 나이 든 사람들이 참 나이 들었다고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해요. 내가 안 한다고 남들도 안 하면 좋은데 남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착하고 정의롭고 다 좋은데, 착하고 정의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일단 내가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을 막 범죄만 아니면, 범죄가 아닌 한 저는 제발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 좀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피케티 좋아하세요? 피케티가 누구냐면 맨큐 있죠. 맨큐랑 맞짱 뜨는 경제학자예요. 프랑스 경제학자거든요. 피케티라는 애가. 근데 하버드 대학 맨큐 있죠. 저 대학 다닐 때 맨큐 읽었거든요. 맨큐랑 맞짱 뜰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위 1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위 한 20%에서 10% 정도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그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그 사실이고, 결국은 부동산 투기는요, 여러분, 극소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도 했고요, 삼촌 이모도 했고요, 여러분 친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관심 가지고 억울한 일 안 당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안녕 가세요. 들어가세요.